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퇴계 이어왕이 명언을 군자는 자신을 돌아보되 남을 탓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선택과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타인을 탓하거나 외부 요인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퇴계의 이명호는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깊은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흔히 동료나 환경의 부족함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기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이 명언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은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는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서로 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퇴계의 명언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평온을 찾도록 돕습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불쾌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명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도덕적 완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업무에서의 작은 실수, 친구와의 의견 충돌, 가족 간의 오해 등 이러한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깊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상황의 불합리함, 혹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황 퇴계의 명언, 군자는 자신을 돌아보되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태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성찰과 성장의 출발점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외부 요인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을 깊이 돌아보며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는 자신의 단점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정한 자기 반성의 길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흔히 동료의 태만, 부족한 자원, 혹은 상사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원인으로 삼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놓쳤던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는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욱 성숙한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 성찰의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순간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입장과 행동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이 갈등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그들의 말을 비난하기에 앞서 내가 그들에게 충분히 귀를 기울였는지, 혹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갈등을 풀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 하다가 더 큰 좌절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면 외부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의 의도를 단정짓기보다는 그 말을 한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퇴계의 명언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삶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는 우리의 내면을 더 성숙하게 만들며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꾸준히 연습한다면 우리는 내적 평온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동료나 환경의 탓을 하며 불만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자신의 업무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맡은 역할에서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진행 중 내가 동료와의 의사소통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나 팀원과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내 방식만 고집했던 점은 없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반성의 과정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더 나은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컨대 업무 회의에서 동료의 의견을 좀 더 열린 자세로 경청하거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는 대신 자신의 감정 상태를 돌아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업무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나의 반응을 더욱 과장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또는 불필요하게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나의 감정적 반응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점을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반성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존중을 심어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더불어 이는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비난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퇴계의 명언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할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또는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등 이러한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외부 요인이나 타인을 탓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계의 가르침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먼저 성찰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를 단순히 동료의 부족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과 결정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자세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 갇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퇴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본다면 그 갈등이 원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컨대 친구와의 오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는 오해를 풀고 더욱 신뢰받는 친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퇴계의 명언이 강조하는 자기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잘못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 생각, 그리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외부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은 이러한 관점을 뛰어넘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찾아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단순히 그들의 말과 행동을 문제 삼는 대신 내가 그 상황에서 보여준 반응과 태도가 갈등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관계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과 내면의 평온을 가져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면 단순히 팀원이나 외부 환경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혹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를 냉정히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끝내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우리의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은 그 순간에 멈춰서서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가 혹은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더욱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그들의 의견에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는 앞으로의 대화에서 더 열린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를 두텁게 만듭니다. 자기 성찰은 이처럼 갈등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순환을 끊고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후회하거나 문제를 더 악화시켰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배우고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실망감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러한 결과를 냈는지, 혹시 내가 그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기한을 놓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반응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앞으로의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충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심호흡과 같은 간단한 연습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순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왜 생긴 걸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는 연습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어떤 친척이 무심코 나를 불쾌하게 하는 말을 했다면
바로 그들에게 언짢은 반응을 보이는 대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나의 감정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태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기회로 바꾸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성찰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나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상황에서 기인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내 행동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성찰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온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탓하는 태도는 갈등을 키우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타인을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동료의 실수만을 문제 삼는다면 정작 내가 맡은 역할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점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며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남을 탓하는 태도는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문제 발생 시 동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면 그들의 신뢰를 잃고 협업의 기회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남을 탓하는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저해하며 관계의 악화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다툼에서 상대방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채 자신의 태도는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점차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은 우리의 감정적인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을 비난하면서 느끼는 순간적인 해소감은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깊은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반복은 우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직시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자기 성찰 없이 남을 비난하는 태도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잃고 더 나아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한 상황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이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를 먼저 돌아본다면 우리는 문제를 더욱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자신의 발전을 이끄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타인을 탓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 성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관계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외부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탓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깊은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반영일 수 있으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결국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퇴계의 명언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돌아보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동료의 실수나 환경의 부족함을 탓하며 불만을 표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며 나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가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탓하는 태도는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상호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받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는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갈등은 새로운 이해와 협력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앞서 내가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았거나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성찰의 과정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유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퇴계의 명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성찰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종종 상황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거나 실제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느낀 순간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먼저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혹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반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를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잠시 멈추는 시간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벗어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면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명확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비판적인 피드백을 했을 때 바로 반박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들의 피드백이 어떤 점에서 유효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충동을 줄이는 연습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멈추고 생각하기는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 중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곧바로 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성찰의 시간은 단순히 하루를 회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동료와의 대화에서 내가 불필요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자기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했던 행동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후회하거나 바꿔야 할 행동은 없었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행동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와 같은 질문을 매일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선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습관은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 기분이 어땠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점차 자신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남기는 습관은 자기 성찰의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매일 퇴근 후 10분 동안 오늘 하루 동안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하루 동안 있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했던 순간, 혹은 동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잊었던 상황들을 떠올립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음날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했던 순간에 대해 사과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반복은 그를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동료의 의견을 잘 경청했고 그 결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 라거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점을 깨달았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리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은 우리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반추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내 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들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들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은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지적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방어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지만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불편함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내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한다면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배려심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드백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약점을 지적한다면 이는 단순히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 직장인은 자신의 발표 스타일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감 있는 발표자가 되었고 팀 내에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피드백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지적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지만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피드백을 받을 때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와 같은 질문은 피드백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피드백을 받은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드백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는 단순히 우리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더 기꺼이 우리와 협력하고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팀장이 팀원들로부터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소통 방식을 개선했다면 팀원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며 팀 전체의 분위기가 개선될 것입니다. 결국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는 단순히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피드백일수록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황의 명언, 군자는 자신을 돌아보되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은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는 강력한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타인을 탓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대인관계에서 더 나은 소통을 이루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찰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종종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을 때 심화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실천하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다툼에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할 때 종종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 저해되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를 단순히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유연한 마음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자기 성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